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5대 노동조합 위원장 및 사무국장 선출을 위한 1차 합동 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기숙사를 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5대 노동조합 위원장 및 사무국장 선거관리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시봉섭 프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노동조합 합동 유세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조합은 우리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주의를 도모하므로 조합원을 대표하는 위원장 및 사무국장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후보자의 공약을 자세히 듣고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노동조합 위원장 및 사무국장 선거 1차 합동 유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소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후보자분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번 후보자분도 같이 나오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줬어야 돼요? 네. 프레임에 저는 좀 나가요. 자, 1번 후보자 위원장 후보 강석진, 사무국장 후보 유동우 프로입니다. 2번 후보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 박종은 프로, 사무국장 후보 유선주 프로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세는 편의상 후보 순대로 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로 돌아가시고 2번 후보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1번 후보는 바로 나오셔서 유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후보부터 유세 후보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스타트. 존경하는 조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15대 노동조합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1번 위원장 후보 강석진입니다. 먼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조합원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합을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자재비 상승, 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 등 급격한 대외 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주 환경 악화, 매출 부진, 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인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시간 근로 및 불안정한 고용 조건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대우와 안정된 미래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게 노동조합도 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합원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욱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 조합부터 바꾸겠습니다. 저는 조합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현재 조합 조직 및 규정 등 조합의 모습이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일까요? 또한 현재의 조합 모습이 현 시대에 걸맞는 조직이라 보십니까? 저는 수많은 고민과 다양한 조합원 의견들을 들었을 때 결코 현재의 조합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합이 아니라 판단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걸맞게 조합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중심에는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합 인력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조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조합 인력의 선순환을 위해 지부운영규정 제35조 임기 및 보선을 개정하겠습니다. 현재 규정상 연임의 제한이 없는 것을 1회에 하나여 연임 가능하며 중임도 불가하다 개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의 활력과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겠습니다. 또한 지부운영규정 제36조 사무국의 구성을 개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 시점에 필요한 노동조합 사무국의 명칭 및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몇몇 사무국의 명칭 및 역할은 과거에는 통용되었을지 몰라도 현재 너무 동떨어진 명칭과 역할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를 개정함으로써 기존과 다르게 변화하고 유연한 조합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한 노동자 만들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의 가입 유지에 대해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건설기업 노조를 제외한 건설산업연맹 및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에서 저희 조합원들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깊은 고민에 들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같은 건설산하 건설노조는 현장에서 저희 조합원들을 핍박하고 협박하는 실정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도록 과연 상급단체에는 저희 조합원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 조합은 연간 4,300만 원의 의무금을 상급단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건설기업 노조를 제외한 두 곳의 상급단체에 의무금의 약 30%에 해당되는 1,67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돈이 저희를 위해 일부라도 쓰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추가 재원이 마련된다면 이 재원을 조합원 복지 향상에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조합원들의 희생과 노력 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혜택을 받고 있는 복지제를 설계하다 보니 몇 가지 안들은 항상 후순위 밀려 회사와의 논의에서 대대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저는 소외된 복지제도 안들을 꼭 필요한 복지라 명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실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기가교통비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본사 조합원 중 단신 부임 시 실거주가 지방인 경우 높은 주거 비용으로 고통받는 조합원들을 위해 주거지원 수당을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가정에 따른 각종 기념일로 인해 많은 비용이 지출됩니다. 이로 인해 5월은 행복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달입니다. 저는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상여금 50%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재반상을 고려했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겸직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지금 당장 겸직을 많이 하여 힘든 조합원들을 위해 작은 위로와 보상이 되도록 겸직 수당 인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를 하나씩 철저하게 도입시켜 차근차근 한라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직장생활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요즘 일하는 환경이 복잡해지고 어렵다 보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업무 수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제도 공약 중 마지막으로 정년퇴직 예정자를 위한 3개월의 유급휴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명의 정년퇴직을 시작으로 매년 정년퇴직이 발생합니다. 이분들을 위해 제2의 인상을 고민하고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위해 도입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일터 만들기 참 추상적이면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불만족스러운 동기부여, 계약 측과 정규직의 갈등 및 세대 갈등 등 제가 언급하지 못한 갈등이 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 및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모두가 행복한 일터는 요원하기만 할 것입니다. 이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노동조합 주도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적정한 보상제도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성과 보상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제안한 성과보상제는 무산되었지만 저는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다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주어졌을 때 긍정의 힘이 발현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장은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적정토에 한 점 못 미치는 직원 배치로 업무량이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정규직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책임 소재 문제와 업무량의 부적절 분배 등으로 인해 수많은 조합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정규직 비율을 지금보다 10%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입사원 채용 정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리고 세 번째 경력직 채용의 활성화입니다. 회사와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하나씩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최소한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함께 일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조합이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력 배치 시 과소 배치 및 부적정 인력이 배치되지 않게 꼭 필요한 적정 인력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역량 향상 교육, 현장 및 팀 단위 자체 포상 제도 마련, 그리고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조합원에게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소통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소통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양한 생각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먼저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조합이 조합원 의견을 대표하여 회사와 상대하는 방향으로서의 소통입니다. 구체적 방안으로 조합원들의 경영 제안 평가 및 의견을 전달하는 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합과 조합원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대의원의 역할 및 책임 보상 강화를 통해 대의원회를 개편하겠습니다. 지금의 대의원회는 누군가의 등점 밀려 대의원의 자리를 맡고 있을 뿐 실제로 소통의 창구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듣지 못하는 부분을 대의원을 통해 듣고 대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조합 홈페이지를 주로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개편함과 동시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 뉴스레터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발송함으로써 조합원 의견을 듣는 방식의 소통만이 아닌 저희가 먼저 소식을 전달하는 방식의 소통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지금까지 결심도 모두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혼자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강력해집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위원장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믿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석장 위원장 후보에 이어 합동유세 연설을 준비한 기호 1번 사무국장 후보 유동우입니다. 저희의 공약을 들으러 이곳까지 자리해주신 본사 조합원 여러분들과 멀리서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고 계실 현장 조합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앞서 위원장 후보께서 저희의 공약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0년 원마운트 스포츠몰에서 공사 기사로 근무하던 시절 처음 대의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막내에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해. 이런 식으로 대의원 보직이 임명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맡은 대의원 보직은 대의원 활동은커녕 회의에도 단 한 번 참석하지 못하였고 제가 대의원이라는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은 채 몇 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의로 시작하지 않은 대의원이라는 보직은 사실상 명분뿐이어서 대의원에 대한 역할도 그리고 고민도 행동도 없었던 것이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 대의원회라는 노동조합의 가장 광범위한 규모의 의사결정 수단이 일부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결코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0여 년이 지난 지금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대의원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일부는 그저 자리를 채워야 해서 대의원 보직을 맡고 있고 감당하고 있는 지역구 조합원의 의견 수렴이나 조합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대의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좀 더 나은 결과물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조직으로 노동조합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동안 제가 예로 든 대의원회의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 차원에서 고민했더라면 10여 년 전과 동일하게 빈틈투성이인 대의원회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대의원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면 타의로 눌러 앉아서 껍데기뿐인 대의원의 모습을 보이는 대의원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왜 대의원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원인을 조합 스스로에서 찾고 파악하여 구조를 변화하는 게 순서이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지난 시간 우리가 조합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냈던 성과들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풍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조합은 변해야 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변화를 말하고 있지만 그냥 변화 말로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왔던 규칙, 그리고 조합의 조직 구성, 조합의 활동 방식 모두가 변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달라진 조합의 조직력을 통해서 저희가 훨씬 더 협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성과를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할라 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바로 끈끈한 조직 문화입니다. 그 조직 문화 덕분에 노동조합은 큰 덕을 보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라만의 돈독한 유대감이 있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헌신이 있었고 믿고 맡기는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별탈 없이 소정의 의무를 어느 정도는 완수해왔을 것입니다. 그저 굴러가기만 한 조합일지언정 믿고 따라오는 조합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외부 환경, 내부 환경, 뭐 하나 할 것 없이 더 어려질 수 없는 밑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팍팍한 조합원들의 직장 생활을 반증하듯이 최근에는 우수한 인력들의 퇴사 러시가 이어졌습니다. 조합원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고 조합을 믿고 따라줄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젊은 직원들의 유입으로 조합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도 매우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임단협의 가장 큰 화두였던 사측의 성과보상제 협의 과정에서 조합원들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면서 노동조합의 대변자로서 늘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협의만 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때그때 다르고 가장 유리하고 합리적인 조합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조합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의 뒤에서 조합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회사를 상대함에 있어서 조합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만 고민하는 조합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의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포부와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그저 선언입니다. 그 선언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이 먼저입니다. 지금 현재의 조합으로서는 그 어떤 미래를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창한 선언보다 그 선언을 맹세코 지킬 수 있는 체질의 노동조합으로 변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존재해왔던 노동조합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과 도전을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노동조합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 계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은 아니지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만큼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공약은 저희가 생각하는 변화의 고민에 대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바꿔 나가고자 하는 조합의 모습은 더욱 다채롭고 풍부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 후보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5대 노동조합 사무국장 후보 기호 2번 유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지인에게 노동조합이 있어서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노동조합이 없으니 회사 마음대로 하고 우리를 대변해줄 사람도 없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야. 전 그때 지인의 얘기를 듣고 노동조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시흥 백골 1단지 아파트 현장 근무 중에 총무기획부장 전임자 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왜 가냐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서 또 제안을 받았고 두 번째 제안을 받았을 때는 고민을 했습니다. 전 노동조합 간부 활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설립 시 설비 선배들이 주축이 되어 노동조합을 설립하셨기에 노동조합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고 결국 많은 고민 끝에 총무기획부장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 생활은 현업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노동조합에 왔나 하는 후회와 조합원들을 위해 항상 신중하게 고민하는 어려운 자리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임자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권고사직 대응, 각종 행사, 외부 활동, 생소한 노동법, 특히 사측에 맞서기 위해서는 수많은 준비, 회의, 토론 등 밖에서 보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 노동조합 활동을 쉽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임자 생활의 시작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건축법, 소방법을 봤던 제가 노동법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노동조합 생활의 매력을 느꼈고 제 동료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좋은 일 하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니 노동조합이 이루어낸 성과는 많았습니다. 2018년 전 석진혁 위원장, 박종훈 사무국장과 함께 주 52시간에 따른 유연 근로제 도입 시 조합원들의 워라밸을 반드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사측과 교섭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박정훈 사무국장과 함께 유연 근로제 초안 검토를 위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무사를 밤낮 가리지 않고 노무사가 있는 곳이라면 시간에 상관없이 어디든 찾아가서 한 글자 한 글자 검토의 검토를 수없이 해서 유연 근로제를 도입시켰습니다. 결국 그러한 노력은 현재까지도 수정할 부분이 거의 없다는 타 노동조합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교섭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들도 중요합니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거칠고 힘든 과정들을 거쳐야만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사측과의 교섭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2019년 박종훈 위원장, 전 정주영 사무국장과 함께 45일간의 권고사직 대응 시 저와 같이 동고동락한 선후배를 밖으로 내몰리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매번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그 책임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는 사측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선후배와 통화하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내셔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 얼마나 힘드실까? 눈물이 나고 화도 나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당시 제 현업팀인 설비 선배님도 계셨습니다. 힘내셔야 합니다. 끝까지 이겨내셔야 해요. 하고 말씀드리면
선주야, 나 괜찮아. 힘낼게. 고마워라고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2019년 5월 말 검거사직 반대 피켓팅, 검거사직 반대 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이라 두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지만 조합원들을 생각하면 전임자로서 못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피켓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외면하는 조합원 모습에 힘이 빠지기도 했지만 요구르트 이모님이 우유를 주시면서 힘내라고 하셨던 말씀에 다시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도 참 외로운 자리이구나 하는 씁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으로 제 동료들이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면 전임자로서 그보다 값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2019년 6월 15일 토요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검거사직 대상 조합원 간담회를 했던 기억과 2019년 6월 21일 부당인사 조치철에 경영악화 개선 촉구 집회 신고를 위해 송파 경찰서를 갔던 기억도 납니다. 2020년 박종우 위원장 정주영 사무국장과 함께 임금 하락 없는 근로시간 단축, 8시간 근로제 도입 시 2020년은 참으로 기분 좋았던 한 해였습니다. 인단협 교섭에 위원장, 사무국장 저는 완벽한 8시간 근로제를 만들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사측에게 수십 차례의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준수를 요구하였지만 사측은 이동도 없었습니다. 위험근로제 유효기간이 종료가 되어도 버젓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묵인하였습니다. 노동부 고발 이전에 최소한 정도경영실의 내부 고발을 통해 개선을 촉구했고 결국 위험근로제 연장 합의와 우리가 다짐했던 임금 하락 없는 근로시간 단축, 8시간 근로제를 만드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전 12, 13대의 검거사직 대응, 임금 하락 없는 근로시간 단축, 위험근로제 도입, 교섭위원,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정, 모바일 버전 구축, 각종 행사 기획, 노동조합 업무 개선, 실무자로서 박종우 위원장 후보와 함께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에 헌신했다고 자부합니다. 박종우 위원장 후보 자리에는 스프링 노트가 있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정책과 제도들, 아쉬웠던 것에 대한 반성, 앞으로 해야 할 일 등 조합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하십니다. 그 노트를 볼 때마다 과연 내가 위원장이라면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부여와 반성을 합니다. 저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조합원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경청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항상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변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자. 매년 교섭이 끝날 때마다 난 아직도 배고프다.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조합원들한테 미안해 하십니다. 조합원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진정으로 노동조합 위원장 전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주인입니다. 노동조합의 위원장, 사무국장, 총무기획부장은 도덕성과 책임감 없이는 사측에 맞설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이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요구, 개선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사측과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감과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해보고 알아야 반성도 미래도 있습니다. 소신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측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측의 달달한 사탕 발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측의 달달한 사탕 발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리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사무국장, 총무기획부장은 개인의 신뢰를 위해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내가 빛나려고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조합원들을 빛나게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노동조합은 한순간에 무너지기는 쉽지만 위상을 유지하기도 올리기도 힘든 조직입니다. 건강한 생각과 도덕성, 사명감 있는 위원장, 사무국장, 총무기획부장이 노동조합을 이끌어야 건강한 노동조합으로 발전시키고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 전임자 생활을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이 저 유선주 말고 누가 있습니까? 전 이제 총무기획부장이 아닌 사무국장으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자신감과 노동조합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많은 경험과 깊이 있는 지식으로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귀 기울이는
진정성 있는 박종훈 위원장 후보와 함께 건강한 15대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입으로만 하는 사무국장이 아닌 경청하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열정으로 발로 뛰는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을 새로 고침하고 조합원들 앞에 서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회사가 어려울수록 노동조합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준비된 후보와 준비되지 않는 후보 차이에 대한 결과는 여기에 계시는 조합원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과연 누가 더 회사를 상대로 맞설 수 있는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더 지킬 수 있는지, 누가 더 조합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지, 제가 왜 선거에 나왔겠습니까? 냉정한 판단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합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저에게 귀중한 한 표를 주십시오. 조합원 분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위원장 후보 박종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사무국장 후보께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좀 쫄리네요. 조합원 앞에 서겠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조합원 앞에 다시 한번 서보겠습니다. 한라 지부는 3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위원장, 사무국장, 노조 간부 및 대의원, 조합원을 대표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조합원 입장을 대변하고 조합원 앞에서 선봉장의 역할을 하며 노동조합을 지켜왔습니다. 우선 14대 집행부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신 간부 및 대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장 같은 고민을 함께 나누어 주신 최종대 수석 부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 여러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은 개인의 실리, 진급의 수단, 현실에 도피쳐 예산은 개인의 인기몰이, 특정 조직의 지원, 사측 특정 조직의 선거 개입, 사측의 대변인 깜깜이 교섭이 바로 어용노조입니다. 위원장 사무국장은 도덕성 책임감이 필수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 후보 검증을 해주시길, 선거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후보는 충분한 자질과 정신을 갖춘 후보입니다. 많은 경험, 사례를 접하고 노동조합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는 동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책임감 있는 후보로 현재 전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동조합을 이끌어도 손색이 없는 후보입니다. 여성이라는 편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편견의 시각을 버리고 노동조합에 따른 평가, 활동에 따른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형 근로제, 3개월 탄력 근로제 도입의 과정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67% 대 33% 정도 됩니다. 그러나 건축 현장의 비율은 52대 48%입니다. 거의 과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정년퇴직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을 절대적으로 신입사원으로 충족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비정규직 수년간에 걸쳐 진행해온 비정규직 채용으로 빈자리를 메꿀 것입니다.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상황에는 인력의 투자가 필연적이지만 신입사원 채용 시 수십 명 채용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경력직까지 채용했던 과거는 회사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던 인사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재 내외의 건설업 상황은 회사가 신입사원, 경력사원을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금년도 신입사원은 7명의 신입사원 채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현재 조합원 584명이 400명대로 떨어질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조합이 갖고 있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도 잃어버리고 회사가 노동조합을 이용해 사측에만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고 결국 우리의 일터는 추락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냥 노동조합 위원장 사무국장은
사측의 처분만 바라볼 것이고 앉아서 이권만 챙기는 대응력 없는 노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효율적 인력 운영이 필요합니다. 신규 채용의 형태는 크게 경력직과 신입직으로 나눠줄 수 있고 경력직은 다시 타사 경력직과 계약직, 정직 전환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현장의 경우 상기 정규직, 비정규직 비율을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연간 10%씩만 늘려간다고 하면 향후 3년 후에는 70%대를 유지하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급 수당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후봉제입니다. 매우 복잡한 수당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 개선을 해야 합니다. 1단계로 기본급 단수 정리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수당 체계를 기본급 플러스 고정수당, 변동수당으로 조정이 필요하고 최선의 방법은 기본급 플러스 변동수당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서는 상여금 12개월 변동 분할도 조합원의 중지를 모아 논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수당 개선은 호봉상한제 폐지입니다. 호봉상한제는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향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자리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과에 따른 보상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집행부에 독단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위원장의 독단은 얘기도 있고 해서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4년 6월 28일 간부회의와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합니다. 노동조합의 입장을 확정하고 그러한 지침을 가지고 회사와 대응하기 위한 회의였습니다. 사측의 성과 보상제 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25명이 모여 논의, 토론, 찬반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25명 중에 20명이 반대, 찬성이 5명. 결국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측은 대표이사께서 입장문을 보내시죠. 7월 2일자로 보내십니다. 14대 집행부가 사측이 제안한 성과 보상제 수용 여부는 교섭에 따른 임금 인상률 적용, D등급만 인상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 내용만 수용 거부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회사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이사의 입장문은 일부 집행부가 거부했다는 표현을 대표성이 가진 위원장, 집행부, 대의원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노동조합은 3가지 안건 중 1가지만 거부했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다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제안의 의사결정은 노동조합의 몫입니다. 회사가 거부라고 판단할 그 가치가 없다고 저는 아직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식대 부분입니다. 현장 식대는 현실을 맞춰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사 식대도 현금 지급을 다 추진해야 됩니다. 이 현금 식대의 추진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약 5% 이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사와 현장의 식대 지급 기준들을 동일하게 운영하여야 합니다. 현장 식대는 현재 일식 단가가 6,000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노동조합을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노동조합은 되게 소통을 못한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노동조합은 전임자의 활동에 따라 조합원의 만족도가 매우 달라집니다. 노동조합의 소통의 창구인 노동조합은 멈추면 조합도 멈춥니다. 그래서 분기별 소식지를 발간을 해서 조합원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자리가 잡는다면 월간지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의사결정 방법은 규약과 규정에 나와 있는 방법 외에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식을 사안에 따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성과 보상제도 전체 찬반 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책임 전가는 집행부는 그 성과 보상제의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고 조합원한테는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 모습을 지켜가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선거가 11월 21일입니다. 뭐 연설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저희가 투표율이 85%가 넘은 적이 없어요. 85%, 90% 이상을 좀 넘기를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던 투표율이 바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는 가장 큰 힘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11월 21일 조합원 여러분들의 참석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후보 간의 연설을 잘 들었고요.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유튜브에 댓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요청을 드렸는데 아마 현장에서 직접 아마 질문하시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셨나 봅니다. 혹시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좀 받고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질의하실 분이 있으시면 손 들고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가 질의해야 되는 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 질의가 없으시면 추후에 저희가 별도 안내를 통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연설하셨던 내용 중에서 공약 중에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때는 자유롭게 조금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후보들한테 전달한 다음에 그거를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사항이 없으면 홈페이지에 올라온 두 가지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고 답변 좀 드릴게요. 이게 어떤 하는 부분 이해가 좀 올라왔더라고요. 1번 후보자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잘 들리진 않습니다. 그 질의사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 재건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두 가지 각 후보자께 올라온 뭐 정리된 안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호 1번에게 5월에 상영 50%를 뭐 더 협의를 하겠다는데 그 안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는 걸 좀 답변을 좀 해주시고 제가 2번은 알고 있는데 좀 정확히 용어를 정리해서 좀 답변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먼저 좀 답변을 좀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홈페이지에 올라온 질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공언하였기 때문에 전 사실 오늘 질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상여금 50%를 지급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전 조합원 기준으로 상여금 50%를 추가 지급했을 때 연간 필요한 재원이 9억 정도 발생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이는 저희가 올해 임단협을 통해서 기본급 4% 인상했을 때 우리 조합원들이 받아가는 총액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상여금 50%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올해 이뤄냈던 성과를 바탕으로 그 정도의 포부를 가지고 그 공약을 저희가 달성하고 싶다는 저희의 어떤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공약이라는 것을 저희가 얼마만큼의 어떤 성공 달성률로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허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모든 공약 사항에 대해서 1년에 2번, 그러니까 반기에 1번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추진되는지에 대한 추진 과정을 낱낱이 보고서 형식으로 조합원들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 공유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이뤄낸 성과가 조합원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만족하실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성과에 대해서 질타하신다면 저희가 무릎 꿇고 그 질타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노력을 했다는 그 모습을 조합원들께서 저희의 노력의 결과에 대해 실망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뭐 70% 정도는 저희가 달성할 수 있겠다, 80% 정도는 제가 달성할 수 있겠다. 저희가 인사 파트너인 하면 되나요? 네. 저희가 아직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협의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달성하겠다, 꼭 달성하겠다, 사실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저희의 공약이 허상에 불과한 공약이 아니다라는 걸 달성 과정을 직접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저희의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신다면 꼭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50%라고 말씀드렸지만 10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의지고 저희의 노력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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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 노동조합 규정 36조에 보면 조합의 구성 자체가 규정으로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쟁의부, 뭐 법규부, 무슨 어떤 그 저희가 80년대 노동운동을 한창 하던 시절의 조직 구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 조직에 해당되는 저희 간부들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간부들은 의사결정에 참여할 뿐이지 그 부서에 해당되는 역할을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조합은 전임자 3명의 어떤 의사결정을 어떻게 보면 간부들과 찬반 토론을 통해서 진행되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의 그 8개의 명칭에 불과한 조직 구성을 실제로 저희가 필요한 역할, 예를 들면 정책을 짠다든지 그러면 조합원들의 관리를 한다든지 대외 활동을 한다든지 역할별로 구성을 아예 조합 규정을 바꿔서 조직을 재구성하고 간부를 선임해서 간부에게 역할을 주고 그 간부들이 저희 조합원은 그러니까 저희 전임자를 서포트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조합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제 지금 공약은 그겁니다. 네. 잠시만요. 질문은 좀 마이크를 좀. 예, 외주공매팀 정도 프로입니다. 저기 그 유세하실 내용 중에 보면 현장 적정 인력 배치 부분에 과소 배치랑 부적정 인력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과대 부분은 기준이랑 사람 적정 인력에 대한 부분이니까 판단하실 수 있을 건데 부적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잠시만요. 예. 노조에서 이런 예산을 좀 부적정 인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모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 전에 성과보상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보상제가 조합원들끼리의 어떤 의견 대립이 너무 많았던 사유가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뭐 업무에서 약간 좀 소외됐다고 표현할까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발 심리 같은 것들이 성과보상제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어떤 결과로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부적정 인력을 판단하는 부분,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이 생각하시기에 부적정 인력이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부적정 인력이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그런 현장에 어떻게 보면 존재하고 계시는 아니면은 뭐 자이든 타이든 그런 식으로 취급을 받으시는 부적정 인력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 저희가 그 부적정 인력에 대한 대안을 내겠다는 이제 의도로 그 공약을 드린 건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공약지에 모든 걸 담지 못하다 보니까 현장 유세를 통해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릴 때는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표현이었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질문에 순서는 없었는데 저 1번 후보 질문이 좀 끝났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2번 후보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2번 후보에서 아까 공약에서 얘기는 꺼냈지만 한 번 더 좀 이슈화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성과 보상제를 사실은 노조에서 반대를 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다시 여기 공약에 나온 문제가 어떤 이유인지에 대한 부분을 듣고 싶은 조합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많이 써도 돼요? 성과 보상제 및 연봉제 진행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 줬으면 좋겠고요. 작년도 됩니다. 23년도 임금 과정 동결을 했어요. 동결 대신에
신규 인원을 뽑는 걸로 노사가 합의했고 그거에 대한 질타를 여러 조합원들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과정의 마지막 노사 대표가 만나는 최종 교섭에서 대표이사가 저한테 요청하십니다. 성과 보상제 논의를 하겠다고 문구 삽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좀 의문스럽지만 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고요. 23년 12월 4, 4분기 노사협의회에 성과급제 컨설팅을 회사가 받고 있었어요. 그 협의회 자리에서도 위원장도 컨설팅을 받아보라는 제안을 합니다. 노조 대표가 회사의 컨설팅을 받는다는 건 노조 대표가 아닌 회사의 종업원 취급을 받는 거라 거부했습니다. 24년 2월경 사측은 성과급제 컨설팅 결과를 노측에 전달합니다. 여기 계신 간부 및 대의원들은 다 그 자료를 갖고 계시고요. 조합원들과 공유하기를 부탁드렸습니다. 공유 여부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죄송스럽습니다. 23년 3월경 사측이 만든 지금의 노사가 논의됐던 성과 보상제를 저희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 자료를 보고 컨설팅 자료와는 되게 많은 자료에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건 딱 한 가지. 저성과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었어요. 컨설팅 자료에는. 결국에 그 자료 가지고 우리 간부들끼리 4월인가 노무사 검토를 받은 결과를 공유합니다. 이 자리에서 결과는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상회원을 합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게 컨설팅 자료고요. 저성과자 관리 그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과 보상제에 대해서는 빠져 있죠. 그거는 교육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회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KCC 글라스라는 제조업체에서도 역량 향상 교육을 통해서 통상회고의 수단을 가져가고 있어요. 방식은 인사평가 D등급자를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의 내용 중에 한 꼭지인 매출, 영업을 통해서 목표 매출을 정해주고 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KCC 노동자들이 부당 인사 명령의 소송을 갖고 있어요. 그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4년 4월경, 올해 4월이죠. 성과 보상제 전사 설명을 현장 설명까지 진행하겠다는 사측의 계획이 발표됩니다. 노동조합은 설명회를 멈추고 노사 논의를 하자. 그러나 설명회는 지속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설명회 받으셨잖아요. 노동조합은 24년 3월부터 5월까지 현장 본사 간담회를 실시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수 했고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5월 정기총회에서도 다양한 조합원 의견,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사측은 지속적인 비공식적으로 수용 여부의 판단을 요구했어요. 심지어는 OX를 판단해달라는 그런 비공식적인 논의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월 28일 전체 간부 대표들이 좀 모여서 회의 결과를 아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부가 아니고요. 저희는 부분 수용했다고 판단합니다. 거부래도 일부 거부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들이 그렇게 인지했다는 것은 저의 책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정확한 의사 전달을 못한 저의 책임도 있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질의가 나왔으니까 충분히 답변 드립니다. 공약에 들어간 이유는 25년도에 반드시 회사는 이 안을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대표이사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 자리에서 반드시 하겠다는 거. 최근에 피평가자 교육이죠. 평가자 교육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 조합원들이 지금 정보를 제공했고요. 준비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합이 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설계하고 각종 제도들의 악용 방지와 공정한 평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하나 깔았죠. 임금 인상을 전제로 합니다. 매년 동결 없는 임금 인상의 전제 조건이 없다면 이 논의의 시작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오늘 연설하셨던 원고들을 유세 후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그거를 보시고 추가적인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합동 유세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남아있는 일정 자체로 보면 저희가 이제 모의 투표를 14일에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13일에는 합동 유세 2차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14시에 유튜브로 생중계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최종 투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11월 21일 날이니까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합동 2차 유세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